설 연휴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리조트들도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인데요. 각 지자체들은 연휴 기간 방역과 교통대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100명 중 5명꼴로 발생하는 난독증, 조기 발견하지 못할 경우 아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각 지자체별 주요 정책 방향과 비전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시내버스 공영제를 준비 중인 춘천시 교통환경국이 올해 내세운 목표와 주요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충북 제천과 삼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구간은 핵심 추진 사업으로 지정돼 오는 2025년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제천과 삼척 양방향 동시 착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 남부권 주민들의 수건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동서축 강화, 대도시 혼잡 완화 등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간선도로망의 동서 6축을 완성하고 강원 영서, 영동 지역 간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하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이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추진 후에는 오늘의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타 면제라든가 또 양방향 동시 착공 통해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강원도는 오는 2025년까지 제천과 삼척 각각 양방향 동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32년 제천 삼척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와 횡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구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7일 원주시 소초면 교양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1구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에서도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1구가 발견됐는데요. 이번 사례를 포함해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은 현재까지 모두 1,293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방불케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속도로 이동량이 하루 평균 33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동해안 리조트들도 이미 예약이 만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에 정부와 지자체들은 설 연휴 방역과 교통 소통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 선별검사소가 차려졌습니다. 설 연휴 지역을 방문하는 귀성객, 여행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도내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횡성휴게소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내린천휴게소 2곳에서 운영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 맞는 설 명절, 점진적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유동인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휴게소 매장 안에서의 취식을 금지하고 휴게소 혼잡 여부를 도로 전광판에 표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도 도와 각 시군 보건소에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해안 리조트와 도내 주요 스키장의 예약이 이미 만실을 기록하는 등 민족 대이동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도내 고속도로 이용량이 하루 평균 33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보다 6.5% 많고 최근 주말보다 10%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에 갓길 차로제와 버스 전용 차로를 확대 운영하고 끼어들기,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차량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교통량이 한 6.5% 정도, 그러니까 예년 기준으로 좀 많이 저희 예전 기준 수준으로 교통량이 이제 회복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종래하고 있던 갓길 차로제 2개 노선 영동선 서울 양양선 172km 구간에서 갓길 차로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휴 기간 서울에서 강원도 간 이동에 걸리는 시간은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귀성길은 일요일인 30일 낮 시간, 귀경길은 설 당일인 2월 1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말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팽팽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관련 연구 용역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공영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책브리핑 양진호 기자입니다. 2022년 춘천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비전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춘천시 교통환경국이 내세운 올해 사업 목표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심희영 국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춘천시 교통환경국장 심희영입니다. 네, 지역에서 가장 큰 기대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또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바로 레고랜드입니다. 레고랜드 개장 시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5월 5일 개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시적으로 한 6,000대 정도의 차량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춘천시로서는 교통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주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레고랜드 진입에 대한 좌회전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우회도로, 그다음에 들어가는 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수상교통로도 확보할 계획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장기 대책을 통해서 레고랜드 교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시에 춘천시는 지난해 시내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해 이와 관련된 용역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선 그 시민 여러분께 시내버스 개편에 따른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무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춘천시는 버스에 대한 공영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한층 더 높은 서비스로 시민에게 다가갈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4월부터 시작되는 버스 체계 개편 공영제에 따른 용역을 추진해서 10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 후에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을 해서 2023년 9월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 캠프페이지 부지가 도청사 이전 부지로 확정이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오염된 토양 문제 역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네, 캠페이지는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토양 오염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완전한 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춘천시는 국방부와 계속 논의를 했고, 국방부로부터 1차와 2차에 걸쳐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공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완전 정화에 대한 계획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정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춘천시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이 9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찾지 않는다면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서 쓰레기 배출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매립장에 대한 한계점은 20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쓰레기를 많이 줄인다거나 그다음에 재활용률을 높여서 매립에 대한 기한을 좀 연장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는 이미 매립된 것에 대한 그 순환형 매립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각로 증설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춘천시 교통환경국이 올해 준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유독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바로 난독증 학생들인데요. 이 난독증은 일찍 발견하지 못하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등의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강원도교육청이 책 읽기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이송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무렵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서투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서를 샤라고, 콜라를 나라고 읽는 등 자음과 받침이 있는 단어를 아예 읽지 못한 겁니다. 단순한 학습 부진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교육청에서 주관한 한국어 읽기 검사 결과 A씨의 자녀는 난독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러고 치료센터 선생님도 그러고 학교 입학하기 전에 와서 발견된 경우는 거의 드물대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발견이 됐다고. 뭐 인지치료든 언어치료든 이게 이루어져야 3학년 이후에 이 아이가 일반 아이들과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난독증은 무엇보다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에 흥미를 잃으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난독증을 치료하지 않은 채 사춘기를 겪게 되면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1에서 한 2학년 정도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글 교육이 일찍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는 글을 읽거나 쓰는 거를 싫어하는 아이가 되는데 고학년이 되면 이제 사실 우울해지거나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글을 정확하게 읽고 쓰지 못하는 학생. 철자를 쓰기 힘들어하는 학생은 100명 중에 5명꼴로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다문화 가정과 난독증 학생을 지원하는 한글교육 책임제를 추진 중입니다.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등과 함께 난독 치료와 훈련을 지원 중인데 최근 4년간 난독증 검사에 참여한 학생 412명 중 81.5%가 난독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학생은 지난 2018년 58명에서 지난해엔 68명으로 늘었습니다. 난독 치료 후 문장과 단어를 이해하는 해독 능력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50% 가까이 올랐고 고학년은 약 24% 증가했습니다. 난독 학생 지원 사업으로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읽는 어려움을 극복한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도 도내 초등학생 중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4명의 학생들에게 난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난독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지사 선거와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등록 방법은 강원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 초본과 전과 기록, 정규학력 증명서, 기타금 1,000만 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운동과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동해시가 격리 중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가격리자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30분간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는데요. A씨는 23일 확진된 재택치료자의 공동격리자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격리자는 인근에 버려진 물건을 습득하고자 이탈했으며 이동 중 전담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동해시는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격리 장소 무단 이탈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